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현장 맞춤형 MS 구성 스마트 팩토리 100배 즐기기를 강의할 신라대 김용홍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분야가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죠. 그래서 현장 맞춤형에 제가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부재를 저희가 현장 맞춤형 MES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MES라든지 여러 가지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구성에서는 되게 좀 이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조금은 좀 지겨워요. 그래서 100배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100배 절기기를 했고요. 밑에도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덱스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의 개선, 그리고 개선. 이랬죠. 뭐 아시다시피 왜 그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 개선 이렇게 뜬금없이 좀 나왔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산업혁명은 되게 1차부터 4차까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이제 스마트 제조라는 개념이 많이 해요.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마트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스마트는 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일반인한테 물어보고 좀 중견 기업가한테도 여러 가지 스마트가 뭡니까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 한번 물어봤을 때 대개는 그래요. 스마트라는 것들은 똑똑하다 이런 거죠. 지능적이다 이런 것들이고 대개 이제 그 스마트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스마트가 풍기는 이미지 이거를 그냥 똑똑하고 지능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이 스마트라는 것들은 대개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디지털 데이터 쪽에 아주 연관이 많이 깊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가 아니고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디든지 제조 부분은 제조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요. 문화 같으면 문화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스마트라고 우리가 쓰는 말은 스마트하다,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일단 그래서 수집을 한 거를 뭐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걸 뭐 분석을 하지 않으면 뭐 저장하는 의미는 뭐 크게 없는 거고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내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요새는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실제 여기에 기후가 굉장히 뭐 폭우가 내렸다, 바람이 불었다, 그 다음에 쨍쨍 맑았다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 데이터들이 일단 바람의 풍속이라고 하죠.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의 양이라든지 구름량이죠. 뭐 구름량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의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어떻다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데이터인데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바로 묶는 겁니다. 묶어 가지고 대개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일은 뭐 비가 많이 예측됩니다. 폭우가 됩니다. 국지성 호우가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장마 전선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하면 뭐 지진이 발생하겠습니다. 해일이 일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분석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개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되면 분석까지 하고, 조금 더 잘 되면 또 이제 그것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정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분석을 하는 게 요 스마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조가 뭐냐? 스마트 제조는 뭐냐? 제조는 만드는 건데 이 스마트하고 결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제조가 되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엮어갈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ICT라고 합니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제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가 뭐냐고 물을 때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을 해서 제조에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들, 이게 제조입니다. 이게 스마트 제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제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요 관리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스마트 제조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그 용어의 해석, 그리고 개념의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는 스마트 제조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개선이 나옵니다. 자, 개선을 한번 볼까요? 개선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왜 개선을 하느냐? 인류의 역사상 1차부터 4차까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개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굉장히 많이 있었느냐? 인류의 발전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건 창조론 뭐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요. 진화를 봤을 때 대개는 개선된 방향을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요새 여름입니다.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되게 제일 심한 그 우리의 거부하는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 요새 잘 잡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자모기향, 전자파리채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막 잡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잡는 것들도 되게 모기약부터 뿌리는 약, 뭐 바르는 약, 그 다음에 그 향,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모기채, 파리채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다 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효율이 높아.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제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에 대해서 막 쭉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인류가 역사상으로 시작을 해서 쭉 하는 것들은 되게 그 개선의 방향으로 쭉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모기를 예를 들었는데, 모기 같은 경우에 우리 인류보다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이전에 나왔다 했죠. 우리 영화나 소설에 이제 주라기 공원 이런 데 보면 되게 우리의 어떤 인류 이전에부터 이게 태동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모기가 멸종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자기들은 개선을 해서 왔다는 것들이죠. 개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기도 아직 지속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우리 인류는 다 현재 현존하는 다른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동물, 생물보다 월등하게 지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굉장히 좀 더 많이 해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제조 부분에도
개선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개선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모기는 생존의 목적이 있지만 제조의 목적은 뭡니까? 제조라는 것들은 기업에서 되게 이제 제조를 생산을 영위해서 내가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들이죠. 그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린다는 것은 이익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이익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품질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은 이거는 첫 번째도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도 개선해야 된다. 세 번째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은 대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팩토리를 구성을 하는데 스마트 제조를 하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규정을 하시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여기에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제조에서는 대개 스마트라는 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합니다. 무슨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이 ICT입니다. 이 ICT는 여기에 이제 우리 ICT라는 말을 많이 하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뭐 끊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formation은 정보죠, 정보입니다. 정보는 뭡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통신은 뭐냐 하면은 무선 통신, 유선 통신이 있죠. 우리 휴대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도 통신을 하는 것들이죠. 되게 무선 통신을 하죠. 휴대폰은 핸드폰, 휴대폰 뭐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무선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으로 이게 쭉 연결을 해서 하는 선이 있죠. 그렇게 하면 유선이죠. 우리 전화도 마찬가지로 유선, 무선으로 나눠지듯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선, 무선에 대한 통신입니다. 그래서 유선을 해도 통신이고 무선을 해도 통신입니다. 그래서 유무선 관계없이 대개는 이제 이제는 기술이 무선으로 흐르긴 하지만 유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비 내에서는 다 유선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유무선에 대한 요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이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는 이루어진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관리 시스템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디테일하게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쭉 보자면 실제로 여기에 공장 관리가 있고요. 공장 내에 공장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공정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되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연계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시스템을 이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놓고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크게 우리가 말하는 한 4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 요게 공장 내지는 공정에 대해서 하는 ME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MES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장 안에서 Manufacturing Execution 시스템 이렇게 해서 공장에 대해서 제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물류 흐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죠. 물건이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공정 안에 쭉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품에서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에서 이게 팔려 나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즉 고객한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진 거를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일련의 활동,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고객을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공급을 하는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Supply Chain, 여기 매니지먼트 이래 가지고 공급망 관리라고 하지. 공급망이라고 하죠. Supply Chain이 요게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공급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 아이고 제가 또 지워버렸네요. 공급망 관리. 자, MES를 했고, 자, 두 번째 공급망 SCM이 있습니다. 자, SCM이 있죠. 그래서 SCM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고, 요거는 공정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건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죠. 제품을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하기 전에 이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설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개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된 다음에 피드백도 받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전 주기의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 개발부터 시작해서 판매 후에 피드백까지 받는 이런 제품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는 PLM이라고 합니다. PLM. 이거는 이거 프로덕트, 여기에 라이프 사이클. 제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매니지먼트. 이거는 관리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주기의 관리, 전주기 관리를 하는 것들을 여기에 우리는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PLM이 있고요. 이거는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 4번.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 가 돈이 얼마 들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수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계 관리 여러 가지 뭐 다 해야 됩니다. 전 주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을 잘 벌자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 비용이 투자가 돼서 몇 개가 되고, 며칠이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 게 우리는 ERP라고 하는 거죠. ERP. 그래서 이거는 되게 회계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돈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여기에 4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이 사실은 돼 있죠. 근데 이제 수준이 낮은 데는 이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안에 대개는 많이 포함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되게 그냥 이거는 시스템이 별개야 이렇게 하는데, 유기적인 결합관계, 융합이 되어 있어야 굉장히 잘 되는 거고요.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게 구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게 보완을 하든지 뭐 하면 좋은데, 현실은 또 우리 중소기업, 특히 이제 소기업들에서는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대개는 힘들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ERP 정도 갖춰가지고 우리는 뭐 수불 대장, 수불 관리만 할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화를 가지고, 팩스를 가지고, 이메일을 가지고 뭐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주를 받고 오더도 받고 이런 것들,
수주, 발주에 대한 것들을 다 해왔지만 이제는 엑셀을 가지고 좀 하자 하는 걸 좀 엑셀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좀 하자 하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엮어 가지고 하자 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하고 이게 결합을 하자 하면은 굉장히 고도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제일 우리가 시키는 고도화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개의 시스템이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론이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론이 있느냐 하면, 정부 정책이 사실은 이 정부 정책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시스템에 구축을 한다고 2억이 만약에 든다고 볼까요? 2억 예산이 필요하다 했을 때, 대개 이제 정부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을 한다 했을 때는 50% 이상, 50% 이상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그게 이제 그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중소기업이죠. 되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되게 50% 이상 줄게. 많은 데는 제가 전라남도 이런 데 보니까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작년도 22년도까지 우리는 3만 개 구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이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꾸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해줬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정책 중심으로 우리가 50% 이상의 정부 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정책을 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준,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럼 지원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다들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거죠. 기준이 없으면 이거야 저거야. 이거 나중에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어 하는 것들을 여기에 녹아줘야 됩니다. 회계적으로. 그래서 지원 기준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에 맞게 부합을 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원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야 여기에 예산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해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 포함을 해 놓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MES를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되게 아까 우리가 MES, SCM, PLM, 그 다음에 ERP, 이렇게 4개 정도 주요한 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심사항은 사실은 여기죠. 되게 SCM이나 PLM은 곁다리로 사실은 시스템만 구축을 해도 괜찮은 건데, 여기에 중심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어떤 게 공정 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여기에 하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자,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 개선, Industrial Revolution,
스마트 매니팩처링 앤드 카이젠 일어났습니다. 자, 이 개선을 카이젠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일본어거든요. 우리가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일본어를 쓰는 데 대해서 이 카이젠은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쓰나미 이런 것도 일본 말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카이젠이란 말은 실제로 일본 말로 개선, 우리말로 우리가 이렇게 한자말로 이렇게 쓰죠. 개선 이렇게 하는데 이 개선을 일본말로 하면 카이젠인데 일본에서 이 개선, 그러니까 제조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탑클래스를 차지합니다. 이 개선 중에서 한 개가 토요타 자동차 아시죠? 요새 토요타 자동차. 이 토요타 자동차가 세계 1위의 기업이죠. 거의 1, 2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미국의 빅3를 다 물리치고 1위를 막 수성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거의 1950년 정도부터 생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있는데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토요타나 T는 토요타입니다. 프로덕션은 생산 시스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가 굉장히 이 개선에 대해서 활성화가 됐고요. 지배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TPS가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쭉 가져가 가지고 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선 잘하자 이렇게 하고 이게 미국, 유럽 쪽에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요게 개선의 대명사로 되게 개선 이렇게 하면 요게 카이젠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개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거는 제조에 대한 개선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이제 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의 역사, 산업혁명의 역사. 이제 그 산업혁명을 그냥 쭉 한번 훑어볼 것 같으면 1차에 대해서 있죠. 1차는 되게 뭐 제임스 와트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전기기관차 발명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1차가 돼서 요거는 기계식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동에 대해서 우리도 막 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계혁명의 시초가 되는 것들이고 2차는 여기 이제 도축장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는 도축장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전기 동력에서 대량 생산도 됐죠. 빨리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미국의 빅3 예전에 막 제일 최고의 기업이었죠. 매출액 기준으로. 포드, GM, 클라이슬러, 요게 3대 그거였는데, 포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포드 자동차. 그게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대량 효과, 대량 생산을 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도출장이야 자기들 내에서 하지만 이제는 수작업으로 하는 자동차 생산이 되게 이제 굉장히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3차 산업혁명, 요거는 전자기술과 IT, 컴퓨터가 이제 제일 크죠. 자, 컴퓨터가 됐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요게 이제 우리가 ICT를 통한 것들로 다 됐다는 것들이죠. 자, 잠시 화면이 꺼지다가 다시 왔는데, 자, 이제 그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올라옵니까? 여기서 쭉 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이제 그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냥을 하는 게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스랑 같이 이렇게 들고 있죠. 인류가. 이 들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농경 사회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돌돌돌 하는 기계적으로 우리는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요게 이제 컴퓨터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화하는 개선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요. 1, 2차가 요까지 이제 쭉 구현이 됐다가 3차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차가 왔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는 ICT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차의 문화적인 혁명이 좀 시작을 한 게 요런 대표적인데, 메타버스라고 해서 현실하고 어떤 가상세계를 연결을 한 거죠. 이거는 되게 이제 파카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유명한 가수인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현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이버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연하는 것을 사이버 무대를 하나 생긴 거죠. 자기 접속해서. 그리고 관객들도 사이버로 접속을 했죠. 그래서 1230만 명의 유저가 이 콘서트에 대해서 가상현실을 경험을 해서 서로가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번 정도 열렸는데 한 170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스마트 제조에 올라와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제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스마트 제조는 이렇게 우리는 만들 것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스마트 제조 이렇게 이제 요거는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의 요 작업자가 이제 개발자라고 볼 수 있죠.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작동을 하는 데 쓸 가상의 정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믹스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집합이 잘 안 돼. 요런 개별적으로 만약에 타이어를 여기에 묶었다 하면 이게 차체가 크면 타이어가 이게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제조, 이거는 또 기아 자동차라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에 이런 것들을 가상의 어떤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고 실험실을 꾸며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엔비디아라는 우리 하드웨어 업체인데, 시스템 메모리 만드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벤츠에 대해서 주행 테스트에 대한 가상 현실을 한번 꾸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제조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상황들은 우리가 선진의 모방하는 전략을 떠나서 새로운 방법을 구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현을 할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 컴퍼니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답입니다. 왜?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할 때 부분을 우리가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 단가, 비용, 그 다음에 딜리버리, PQCD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지표, KPI라고 하는 성과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PI를 내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대개는 이제 우리 MS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생산을 할 때 굉장히 퀄리티가
향상이 돼야지 퀄리티에 대한 그 품질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단가에 대해서 만족을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만족을 하고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좀 축소해야지. 그리고 한꺼번에 사든가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월드 클래스 컴퍼니는 굉장히 스마트화 시킬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시장하고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쫓기고 있죠. 중국은 로우코스트가 돼 가지고 저가 공세를 많이 편 거는 맞지만, 사실은 지금은 중국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죠. 그 미중의 그 어떤 패권 시대가 와가지고 물론 미국에 줄을 서면 중국하고는 잘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퀄리티가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코스트, 단가, 임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최근은 되게 이게 중국이 별로 경쟁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저가가 항상 저가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오른쪽에 있는 하이 퀄리티 쪽으로, 하이 코스트 쪽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술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다른 여기에 정부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하는 것들을 인도네시아의 대학에 지금 파급을 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전망이 괜찮고요. 그쪽에도 많은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쪽에서 어떤 것들을 구현을 하느냐 했을 때는 하이 퀄리티로 계속적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하이 퀄리티를 구현을 잘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제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변화의 기술이 이제 개선의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화두가 되는 것들은 우리는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 토요타 위기의식을 한번 보면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선 낭비 제거, 요게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이런 게 하고, QCD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동그라미, 토요타가 좋은 점입니다. 사실은 그 밑에 X를 칠한 거는 토요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핵심이죠. 짓더라고 해서 just in time, 이거 재고 이런 거 관리를 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굉장히 좀 3차 산업혁명에 정도 맞게 이렇게 개선이 좀 되어 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고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 치놓은 이유는 이건 별로 인간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고 X를 쳤습니다. 왜냐? 이거를 하면 관리를 엄청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것들은 좀 힘들게 되는 것들이죠. 그 작업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제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기능력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왼쪽에 as 현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기술 영업, 원가 제조, 원가 개선, 개선 쪽으로 좀 많이 가고요. 특히 이제 품질 개선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면 직반장, 고기능직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집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재편이 돼야 되는데, 특히 그런 어떤 직반장, 고기능직은 기술 영업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첨단 무기는 뭐냐? 우리는 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구입 부품, 뭐 제조 비용, 품질 비용, 투자비 이런 것들이 되면 각각이 아까 4개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비용이 크다 하면 MES, 물류가 하면 SCM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매출원가에 대해서 Cost of Goods Sales 이거에 대해서 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PLM을 적용을 하면 전체적인 이게 TDC라 하는 Total Delivered Cost 이걸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 했을 때 50원으로 낮췄다 하면 50원은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마진은 남든 안 남든 간에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면 그게 비용이 굉장히 남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전사적으로 이렇게 최적화 시키려고 하면 요 TDC를 최적화 시키는 것들은 되게 여기 이 방법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R&D, 부품비, 운송비, 아까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죠. 줄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 요거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들이 요래 있죠. 물류 같은 경우는 SCM으로 통해서 하고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MES 쪽이죠. MES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에 대해서 공장의 제조에 대해서는 MES가 하고요. 그 다음에 After Sales라든지 요게 Material Challenge 이런 것들 뭐 재료 변경한다든지 국산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료를 좀 컴팩트하게 작게 만든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PLM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회계적인 문제가 다 들어가니까 ERP로 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데 원인계 결과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계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MES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스마트 제조는 실제로 데이터를 끌어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원인이 되는 것들, 무엇을 제조 데이터를 끌어온다고 했을 때 제조 데이터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전류 전압, 뭐 재료 특성, 뭐 강도 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계를 또 잘 엮어가면 아까 원가 절감은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결과계는 나머지 이제 생산 실적이나 뭐 가동 실적, 품질 실적 이런 것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계는 내가 어떤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결과로서만 봅니다. 근데 원인이 되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사망자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결과계입니다. 결과계인데 결과계만 좀 해가지고 사람을 뭐 어떤 게 조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폭우가 예측이 잘못됐을까?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예측에 대한 것들을 방비를 못 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쭉 하는 것들이 원인계입니다. 실제로 공정에 대한 개선을 하고 스마트로 하려고 하면 이런 원인계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계.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실적 보고하고 뭐 끝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할 것 같으면 다 이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많이 하는 게 MES가 잘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ES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여기부터 쭉 해서 물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가 만드는 원부자재, 원자재, 부자재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들어와가지고 쭉 한다. 그거는 SCM 영역입니다. 자, 공장에 왔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 했을 때는 여기서 와가지고 물건을 쫙 와가지고 쭉 가공하죠. 그 다음에 공정에서 쭉 해가지고 하죠.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우리의 스마트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겁니다. 언제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공정에 지금 어떤 식으로 설비 쪽에서는 어떤 실적을 내고 있어. 온도가 몇 도고, 설비의 온도가 몇 도고, 열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온도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야, 공정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제어는 어떻게 돼? 이 온도가 너무 높아. 압력이 너무 세. 이렇게 하면 조절을 해. 이런 것들이 요 PLC 데이터에 의해서 쭉 같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잘 돼 있는 데는 그렇죠. 안 돼 있는 데는, 좀 낮은 데는 스마트 공장이라 하더라도 오면 엑셀 작업 쭉 하죠. 자, 그러면 기계가 뭐 어떻게 하는 알람이 울리죠. 울렸어. 사람이 이제 조작을 하고. 그런 것도 스마트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기업의 스마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여기 한다 하는 여기에 이제 MES입니다. MES. 전체적으로 MES에 구성을 하고요. 여기서 여기 ERP는 당연히 전 과정에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 MES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요런 거 지금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는 MES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고 여기에 전체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장황하게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MES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ES를 보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었다 했을 때 WMS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도 WMS는 사실 있어야 돼요. 왜? WMS는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이라서 창고 관리거든요. 여기서는 오는 거는 원부자재에 대한 창고 관리가 있고요. 여기는 제품에 대해서, 완제품에 대한 창고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쭉 갑니다. 물류창고 어디에 있으면 또 넣고,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보내죠. 이게 다 SCM 관점에서 다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창고 관리도 실제 SCM이 많죠. 이런 부분이 다 SCM으로 되고, 이거는 고객사 내지는 납품하는 데가 고객사면 이렇게 되고요. 대개는 고객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은 이 화면에 있는 것들로 다 가름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생산관리 시스템 좋습니다. 한 개 올려볼까요? 생산관리 시스템은 실제로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에 대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다. 뭐냐? MES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MES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생산 제조, 이 생산 제조에 대해서 쭉 제조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미국의 MES 협회 메사에서 정의한 11대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좀 하시고요.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1개 정도는 이렇게 돼 있다. 참고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래 하는 것들은 MES를 가지고 작업자 연결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MES 도입을 쭉 로트 추적도 하고요, 초중종 관리하고요, 금융 관리하고, 생산성 설비하고, 품질 관리하고, 기타 제조 실행 관리를 쫙 한다. 이게 MES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납입을 한다. 현대기아, 삼성, LG 뭐 이런 데 다 납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효과는 이제 업무 운영 측면에서 하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ERP, 이거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재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재무 관리는 그 회사에 대해 전 주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우리는 가치 사슬이라고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 물건을 우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뭘 만들어 줄래 하는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발주를 해야 되겠죠. 발주를 하는 거하고 그 이전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 활동을 해야 되죠. 영업을 해서 받아오는 것들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이 이제 우리가 사는 원부자재가 도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겠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한다. 또 혹은 그 전에 여기서 개발비는 얼마 정도 돼까지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개발비 현재 요 제조 비용 포함을 해서 이제 원가는 얼마인데 원가에 대해서 이익은 얼마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ERP입니다. 제가 하는 완성차 회사에 다닐 때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런 ERP가 외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한국에 여기도 공장도 있고 세계에 한 10개가 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을 ERP를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의 품질 분량까지 거기에 안에 다 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몇 개가 공급이 되고 분량이 어떻게 되고 공급을 할 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돈이 얼마냐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SAP죠. SAP이라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좋은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그래서 이제 여기서 ICT를 더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은 이런 것들, 기획, 생산,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대 요건이 있죠. 디지털화, 지능화, 통합, 지식 상충, 그 다음에 시스템 연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PLC, POP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MES, PLM, 그 다음에 ERP, SCM 있죠. PLC 이거 MES에 들어가고, POP 이렇게 들어가고, PMJ 이거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PDM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MRP는 ERP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IoT 이런 것들, CPS 여기는, 이 CPS는 되게 이제, 아까 말한 공연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을 만들듯이 공장에도 공정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쭉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많이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현장 자동화하고 공장 운영은 실제 여기서 MES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되게 MES의 범주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내가 기초 단계 수준의 이건 기업의 수준입니다. 기업 수준.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고요. MES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초 단계는 여기에서 있듯이 요게 노란색으로 제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들을 표시를 다 해놨죠. 높은 데는 뭐 PLC도 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MES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죠. 그다음에 공장 운영은 MES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는 어떻게 하고 PLC는 어떻게 하고 디지털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케이스를 통한 것은 요거는 이제 현장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LC를 구성을 했고요. 쭉 해서 MES 서버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을 할래 하는 것들을 해놨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식으로 DB를 구축할래 하는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까 여기서 입고부터 시작해서 준비, 검사, 뭐 포장, 이까지 출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풋, 아웃풋을 구성을 할래,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래 하는 것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자, 프랙티스는 여기서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재료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이제 이 프로세서 아까 이제 MES 쪽에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죠. 만들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들,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발전적으로 좀 잘 해서 여기에서 현장은 어떻게 될래? 현장의 컨디션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수준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구축을 할 거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좀 제가 길게는 설명을 했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필요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오픈을 해서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